예제 2번 각 K에 대해서 NK가 유한집합인 걸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NK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연수 집합이 우리가 N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개수가 K에 있는 거. 그래서 1, 2, 3 해서 K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NK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은 지금 무한집합을 기본으로 정의해놓고 무한집합이 아닌 걸 이제 유한집합 정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NK를 유한집합 정의하면은 이제 NK들은 다 유한집합이라고 알면 되겠죠. 자,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K가 1일 때, 자, K가 1이면은 N1 값이 1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N1이 1만 있는 원소는 한원소 집합이에요. 자,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얘는 유한집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N일 때, N의 N이라는 집합이 이제 유한집합이라 가정을 하고, N의 N 플러스 1이 유한집합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K가 N일 때, N의 N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1, 2, 3부터 해서 이제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인데, 자, 요거 이제 유한집합으로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도, N의 N 플러스 1도 유한집합인 걸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 왜냐하면, 증명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n의 n 플러스 1이 무한집합이라 가정을 해서 모순이 발생되면은 n의 n 플러스 1이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n 플러스 1이 무한집합이라 가정할 거예요. 이것을 무한집합이라고 가정하자. 자, 그럼 n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n 플러스 1이라는 집합에서부터 뭘 빼주면 되죠? n 플러스 1번째 원소를 빼주면 되겠죠. n 플러스 1번째 원소를 빼주면 되는데, 자, n 플러스 1은 한원소 집합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무한집합을 가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집합에서 한원소 집합 하나 빼면은 뭐라 그랬죠? 무한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의 요 값이 이제 이것이므로 n의 n이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n의 n 플러스 1은 무한집합이고, 그러므로 거기서 원소 하나 뺀 것도 마찬가지로 뭐라 했어요? 도 무한집합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뭐가 된다? 모순이다. 왜냐면은 실제 n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한집합을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n은 유한집합이므로. 자, 이래서 모순이 발생해서 그러므로 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n의 n 플러스 1도 이건 따로 안 써도 되겠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유한집합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nk는 뭐가 된다? 유한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원소가 k인 집합은 이제 유한집합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 4번 집합 x에 대해서 x가 공집합 또는 x와 하나의 nk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그리고 그때만 x는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x가 유한집합.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x는 공집합이고 또는 그러니까 x는 공집합이거나 x가 공집합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x와 어떤 nk 사이에죠. 그러니까 하나 있다라는 얘기니까 x와 어떤 nk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유한집합이라는 거하고의 이제 동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공집합이거나 아까 nk가 유한집합이라고 했죠. 그거 사이에 이제 1대1 대응이 존재하면은 걔는 이제 유한집합이다. 자, 먼저 오른쪽 가는 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면 x는 공집합이거나 x의 어떤 nk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자, 뭘 사용할까요? 대우명제를 이용을 할까요? 대우명제를 이용합시다. 자,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유한집합은 이건데 이거 대우는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한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거나 x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쵸? 모든 nk와 부정이니까 모든 nk 또는은 n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어떤은 nk 모든으로 바뀌죠. 요거와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란 얘기죠? x는 무한집합이다. 자, 요거를 증명해 볼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보일 건 뭐죠? x가 무한집합이라는 요 결론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정을 이용해서 이제 요걸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x가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가정에서. 자, 얘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 원소를 우리가 x1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x1이라는 원소를 이제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 거냐면 x에서 요 한 원소를 하나 빼볼까요? 그럼 얘도 공집합이 안 된다. 왜 공집합이 안 되냐? 자, 만약에 x-x1이라는 애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x는 뭐밖에 없죠? x1이라는 원소밖에 없겠죠. x에서 x1은 한 개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죠. 그리고 x하고 아까 nk하고 사이는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x와 n1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거죠. 원소가 하나니까 1대1 대응 하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가 된다? 모순이 발생했다.
결정의 모순.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아, 쟤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x1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므로 자, 또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를 또 하나 택할 수 있겠죠? 그 원소를 x2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x2를 x1 x 마이너스 x1이라는 집합에서 하나 빼올 수 있겠죠. 자, 이거를 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또 택하면, 그러면 x 마이너스 이번에는 x1과 x2를 뺀 집합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공집합이 아니다. 자, 만약에 공집합이라 가정하면 또 뭐가 생기는 거죠? x하고 n2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가정이 모순이 돼서 아,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 우리가 이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xk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x 마이너스 x1부터 xk 마이너스를 뺀 집합에서 이 집합에서 우리가 xk를 택할 수가 있겠죠. xk를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한 x1, x2, xk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y라고 합시다.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집합 y라고 할게요. 자, 그 집합들을 우리가 y라고 하자. 그러면 이 x1부터 xk들은 다 어디? x라는 집합에서 하나씩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y하고 x의 집합을 그 포함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디가 더 큰 거죠? x가 더 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y는 x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y의 초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또한 y는 뭐가 되냐면 무한집합이 돼요. 자, 요거 y집합이 nk가 아니에요. nk가 아니고 k는 자연수 집합에서 뽑아왔을 때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게 y예요. nk랑 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또한 y는 무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자, 이제 요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왜 무한집합이 되느냐.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죠?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죠. 그거를 이제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일단 함수 f를 잡을 건데 함수 f는 y에서 y로 가고요. y에서 y로 가면 여기서 집합 하나 뺍시다. 이렇게 x1을 뺀 집합. y에서 y의 x-를 뺀 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f의 xk를 어떻게? x의 k 플러스 1번째 걸로 정의할게요. 자, 이런 함수 만들어낼 수 있죠? y에서 y의 x-로 가는 이런 함수를 정의한다. 자, 그러면 f는요, 단사함수 맞죠? x1과 x2가 다르면 xk 플러스라고 xk 플러스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x1들 x2 이렇게 다 뽑아낼 때 거기에서 뺀 거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f는 단수함수 맞죠? f는 단수함수이고 전수함수가 아니에요. 자, 단수함수인 걸 보일게요. 첫 번째 f는 단수. 자, 뭐냐면은 f의 xm과 f의 xn이 같다고 한다면 x의 m 플러스 1과 x의 m 플러스 1이 같겠죠? 그러면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인덱스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m 플러스 1번째 거의 원소하고 f의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x들이 이렇게 다 뽑아온 그렇게 만들어낸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m과 n이 같다. 자, 그러므로 xm하고 xn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사인 거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사가 아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죠. f는 전사가 아니다. 즉, 뭐죠? f의 y는 y가 아니다. 자, 근데 fy 값은 뭐냐면요. fy 값은 어디? y-x1은 뺀 집합이죠. 왜 부분 집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fy랑 y랑 같지 않죠. 자, 그래서 y도 무한집합이고 y에서 x1을 뺀 고집합도 무한집합이고, 그렇게 가는 함수 f가 단사이고 전사가 아니면 뭐라 했었죠? y는 무한집합인다 그랬었죠. 그러므로 y는 무한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무한집합이면 x도 뭐가 되는 거죠?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x도 무한집합. 왜냐면 x가 y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y가 무한집합이면 x도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자, 반대는 바로 증명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x가 공집합이거나 x와 어떤 nk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걔는 유한집합이다. 그쵸? 이거는 뭐 정의해서 되는 거니까 뭐 별 없이요. 그러니까 x가 공집합이거나 x가 어떤 nk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x는 유한집합이다. 볼 게 없죠. 얘는 한원소, x는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nk하고 1대1 대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반대편은 볼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자, 다음은 이제 연습문제 4번. x가 무한집합이면 a 곱집합 a도 무한집합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모여야 될 게 뭐냐면은 a 곱하기 a라는 집합에서 a 곱집합 a로 가는 단사가 아닌 전사함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f는 a에서 a이고 fa랑 a가 아닌 단사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롭게 g라는 함수 잡을 거예요. 함수 g를 a 곱집합 a에서 a 곱집합 a로 가는 함수를 잡고, 이게 단사가 아닌 전사함수, 아니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가 존재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얘를, 자, 곱집합은 원소가 이제 수저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쓸 거예요. g의 x, y를, 자, fx, gx 이렇게 정의할 거죠. 자, 그러면 함수 g가요. 함수 g가 g a 곱집합 a는 a 곱집합 a가 같지 않은 단사함수가 존재한다. 첫 번째, 그래서 단사함수를 쓸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g가 단사함수이다. 자, g의 x1, y1 값이 g의 x2, y2랑 같으면 x1, y1하고 x2, y2가 같은 거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게 같으면요, 뭐가 돼요? f의 x1, g의, fx, y1이 되겠죠. f의 y1. f의 y1이고요. 오른쪽은 f의 x2, f의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1과 y1의 순서쌍과 x2의 y2의 순서쌍은 같은데, 뭐 때문에? f가 단사함수이기 때문에. f가 단사함수이기 때문에 fx1과 fx2가 같으면 이렇게 같은 거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순서쌍이 같은 거 보여서, 그러므로 g는 단사함수다. 그러므로 g는 단사함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가 아닌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g a 곱집합 a는 a 곱집합 a랑 같지 않다. 그래서 x, y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x, y를 a FA에서 뽑아올게요. 왜냐면 이제 F가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FA하고 A랑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소를 하나 뽑을 수가 있겠죠. 이런 원소들을. 자, 그러면 이제 X, Y는 어디 들어있죠? A 곱집합 A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x, y는요 fx, fy에 들어있진 않는 거죠. 왜냐 x, y가 여기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x, y는 a 곱집합 a는 들어가지만 fx, fy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죠? 자, 그러므로 뭘 할 수 있겠다? g a 곱집합 a 값하고 a 곱집합 a는 같지 않은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므로 전사가 단사함수가 다 보이기 때문에 a 곱집합 a는 뭐가 되죠? 무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한집합인 걸 보여봤습니다.
자, 다음에 연습 문제 5번은 이제 A하고 B가 무한집합이면 A 합집합 B도 무한집합이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각자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1절은 이렇게 마치고 금방 했던 연습 문제 4번과 연습 문제 5번이 나중에 과제예요. 연습 문제 4번, 5번이 나중에 과제로 네, 맞죠? 4번, 5번도 이제 4.1절의 과제니까 미리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